주간 브리핑. 2016년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의 한겨레 실론 트럼프 현상, 미국 보수와 한국 보수의 대위기라는 제목의 칼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존 돈브링크 교수는 지금 시대를 기존 백인 가치의 황혼기로 비유한 바 있다. 즉 저물어가는 전통적인 백인 문명의 가치, 즉 트럼프주의 대 상승하는 다문명 공존과 융합의 가치, 즉 힐러리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한국 보수의 황혼기는 더욱 절망적이다. 기존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재벌 중심의 성장과 국가주의 발전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잽 부시 등 기존 보수 정객들은 이 황혼기에 스산함을 넘어서는 미래 보수주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좌절했다. 보수 풀뿌리 유권자들은 차라리 트럼프 등 기업가 출신에게 위대한 보수의 르네상스를 기대하고 있다. 김무성 등 한국의 기존 보수 대권주자도 헬조선을 넘어설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보수 유권자들은 지금 리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념색이 확 빠진 새로운 보수 안철수를 대안으로 삼거나 트럼프 같은 차별과 배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보수를 규합시키는 파시스트를 중심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인 셈입니다. 보수,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371억 달러, 그러니까 약 4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홍보했지요. 구두 합의까지 치면은 42조 정도가 아니라 52조까지도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양해각서 체결조차 실패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현대건설 17억 달러 규모의 철도공사와 6억 달러 규모의 또 다른 철도공사에 대한 양해각서가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체결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청와대가 2번에 걸쳐서 순방 성과라고 밝힌 철도, 도로, 수자원 프로젝트 중 일부입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 사업들은 수주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순방 성과의 6.2%가 벌써부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설익은 사업 추진까지 모두 긁어 모아서 순방 성과를 부풀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이란 기업들이 또 다른 한국과의 계약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과 정부가 국산 명품 무기라고 광고해온 국산 헬기 수리온에서 기체 골격인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고 앞 유리창이 깨지는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리창 결함은 초기 비행시험부터 지속적으로 발견됐는데요. 만약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군 전력 보강,
그리고 헬기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금껏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출 의도가 없었다. 이게 정부 주장인데요.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또 다른 정부의 무책임 단면이라 할 수 있는 옥시 사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옥시 정부 책임 끝.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은 국가의 행위를 항상 선과 국익으로 포장한다.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해 매사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국민을 오도한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박근혜 정권은 구조 실패 책임이 청와대로 향하자 의혹의 눈길을 유병언 전 청해진 해운 회장에게 쏠리게 했다. 마치 참사의 모든 책임이 유병언에게 있는 듯 몰아붙였고 정부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도 정부는 쏙 빠졌다. 업체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여론의 향배만 주시하고 있다. 1994년 허가된 화학물질이 인체 호흡기로 침투하는 가습기 살균제로 탈바꿈했을 때 왜 막지 못했는지,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 광고는 왜 허용했는지 한마디 설명도 없다. 2006년부터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사망자가 잇따라 보고됐는데 왜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2011년 역학조사 발표 이후에는 왜 피해자들을 외면했는지 답이 없다. 네, 답이 없는 정부니까요. 옥시 사태 관점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가 옥시 래킷밴 기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대학 사회가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서울신문이 종합해 보았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정부에서 무턱대고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학 사회가 길을 잃었다. 눈앞의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맞춤형 연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태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대학은 아직 나오지 않은 선도적인 분야를 연구하는 곳이지 기업에 맞춤형 연구를 해주는 곳이 아닌데 산학협력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문제가 된 옥시 연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임지현 교수는 공학뿐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연구 용역을 발주한 기업, 또 정부의 입맛대로 그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산학 간 부정의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학원의 틈탈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거창할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문사회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그동안 최모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로 정은호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중앙일보가 이름을 깠네요. 최유정 변호사. 자, 최유정 변호사와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한 이숨 투자자문의 전 이사 이모 씨가 1,300억대 투자 사기로 복역하고 있는 송창수 이숨 전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받은 돈, 이 최유정 변호사와 무관할 수 없다. 검찰은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이모 씨가 이번 법조비리 의혹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이모 씨가 받아간 돈이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송창수 씨의 구명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로비 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도 수사 안 할 수 없겠죠. 힘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아직 규명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가 눈길을 qab니다. 정운호 대표의 정관계 로비를 맡은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 피사 대표. 이모 피사 대표는 누구죠? 예. 이모 피사 대표가 2014년 고등학교 동창과 나눈 대화 녹취를 검찰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1시간 27분짜리 원본 파일과 10여 개 휴대전화 통화 파일에 담긴 녹취라고 하는데, 동아일보가 입수해서 분석한 이 파일에는 이모 피사 대표, 그러니까 정운호 씨의 핵심 브로커, 이 사람이 당시에 대통령 수석 비서관과 지금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정부 부처의 한 차관의 이름을 직책 없이 부르면서 전화를 하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장관이 아니라 용민이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검찰이 벌금을 물게 했다, 이런 말까지 이 녹취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법에 따라서 처벌한 것이 아니라 아무개의 청탁을 받고 벌금을 물렸다? 이런 콩가루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 오늘 제목은 한국은 전관들의 리퍼블릭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정운호 한 사람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정운호를 둘러싸면서 추문을 양산한 법조인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태의 중심입니다. 자, 칼럼 소개하겠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조사해서 공소장에 그대로 쓸 수 있을 만큼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고소대리 사건이 늘고 있다. 놀라운데요?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검찰 출신입니다. 이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저 새끼 엿먹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 이 변호사는 검찰과 공모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줍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그 고소장을 받아가지고 곧장 기소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럼 계속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돈 없고 백 없는 피해자들은 5년씩 기다려야 하지만 돈 있고 백 있는 피해자는 얼마든지 유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가슴 아픈 건 일감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청년 변호사들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에 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법원 또 검찰을 거쳐간 전관들을 부러워하며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 반면 일부 전관들은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몰래 변론, 전화 변론을 하면 수억 원을 거머쥘 수 있다. 걸려도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다. 형사사법이 돈과 전관들의 춤을 추는 한 시민들은 수사와 재판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영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16명의 낙하산이 주요 공기업 기관장 또는 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거나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 11명은 공기업의 2인자 격인 상임감사로 임명됐습니다. 언론과 노동조합 등이 주목하는 기관장 대신 소리 없이 노른자 위를 차지한 셈입니다. 4.13 총선에 국민들의 눈길이 쏠렸던 올해 봄, 공공기관 주요 임원 자리에 소리 없이 내려앉은 낙하산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대우조선해양, 여기는 민간기업 같지만은 정책금융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실기업에 잇따라 선임된 낙하산 사장들, 따지고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손실을 부풀려 왔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벌어진 대규모 낙하산 투하. 네. 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임기를 끝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은 저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임기 말 권력 주변부의 밥그릇 챙기기로 국가 경제를 좀먹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한겨레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앞서서 KBB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의 임금 반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 소홀로 국민들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진 책임을 국책은행에게도 묻겠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홍기택 전 산은회장이 2015년도 기본급을 전액 반납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들도 임금 인상분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의 자회사 파견, 재취업 제한 조치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예외적으로 승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책은행에도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낙하산을 내려보내지나 않아야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몇 푼의 월급 토해내라. 이걸로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은데요. 능력 없는 인사들, 친박이란 이유로 내리꽂은 그런 정부, 이런 정부야말로 직을 걸어야 마땅합니다.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이 부처님 오신 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최종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시경을 살고 있는 기업인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최재원 부회장과 구본상 전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최재원 부회장은 형기의 86.6%, 구본상 전 부회장은 88%를 채웠습니다. 이 건 때문에 수감된 것은 아니지만 최재원 회장 하면은 맷값, 갑질로 유명한 사람이죠. 예. 야, 너 몇 대 더 맞아라. 내가 돈 줄게. 기억하시죠?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이춘희 세종시장. 이분은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광역단체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이런 말을 했네요.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주장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대체 말이 됩니까? 네. 눈치채셨겠습니다마는 세종을 지역구로 한 무소속 이해찬 당선자가 4.13 총선에서 당선되고 곧바로 복당 신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광역단체장인 이춘희 시장이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이례적입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삼성 미래 자동차 사업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라고 했던 공약과 관련해서 도울 건 돕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광주에 가서 이 공약을 발표했을 때 안철수 대표, 정치가 시키면 기업이 무조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공식 발상입니다 라고 했었죠. 오공식 발상 중에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북한이 방북 중이던 영국 BBC 방송의 기자와 프로듀서 등 3명을 구금해서 조사한 다음 강제 추방했습니다. 이 기자는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1위원장을 두고 북한의 김정일이 숨진 뒤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 김정은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방북 중인 미국 CNN 방송의 윌 리플리 기자는 트위터에다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관련해서 불경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된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농담입니다마는 뚱뚱한 사람들이 자기 뚱뚱한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혼날 각오 해야지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난민들을 향해서 막말을 퍼부은 보수 성향의 브라질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자이르 볼소나루 사회기독당 의원이 그러한데요. 유독 여성과 동성애자, 이민자를 향해서 독설을 쏟아내는 그는 브라질 부유층과 지식인층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 이 사람에 이어서 승승장구하는 막말 정치인 계보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사회기독당 의원이 말입니다. 트럼프, 두테르테, 볼소나루, 이 사람들에 앞서서 제가 있었습니다. 막말의 아이콘으로서 말이죠. 저 역시 시대적 책무를 담당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2013년 6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이제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다스릴 법을 만들겠다는 윤석규 환경부 장관을 맹렬하게 질타.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마는 윤석규 장관께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존의 법제도를 보완해서 해결하겠다. 그럼 지난 2, 3년간은 정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그래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4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는 뜻만 있었으면 정부 입법도 할 수 있었던 거,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은 진짜 하지 마십시오. 정권 바뀌기 전부터 여기 계신 분들, 환경부, 임직원 다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기존 법제도 보완한다고 하고 만들 수 있는 법들을 이제야 만들려고 그러는데 국회가 그거 역시도 딴지를 걸고 있는 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입법에 도움을 주지 않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도와달라 호소. 새누리당 존경하는 김성태 간사님 이하 의원님들께 정말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나는 찬성하는데 왜 새누리당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냐고 반박. 말씀하시는 취지 그리고 또 가습기에 관련된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진행되는 법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자리를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새누리당은 마치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그 언급들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서 정치적 논리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입법을 방해하는 니네 당간사한테 가서 따지라는 민주당 의원과 김상민 의원의 설전.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한다고요. 근데 그걸 새누리당이 전체적인 입장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새누리당의 방침 때문에 성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의 방침이 어디 있었는데요? 저 못 들은 얘기입니다. 장하나 의원이 김상민 의원에게 당신네 당인 새누리당 간사한테 가서 항의하라. 그 내부 논의에서 배제된 것을 왜 우리한테 따지냐고 일침. 간사 이름 지게 하시죠. 저희한테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논의에서 배제된 걸 우리 탓합니까? 정리는 진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 가습기 구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나오면 찬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냈어요. 일방적으로 낸 거 아닙니다. 다 협의해서 낸 겁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도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의를 했는데 이제 채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윤 장관께서도 빨리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 분명히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기록 뽑아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과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처음에 논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 93%가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결의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저 오늘의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뭐 다시 복잡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120명이 사망을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어떤 잘못도 없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생명을 잃었으면은 국민의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 앞에 약속해놨으면 책임을 져야죠. 환노위에서 비상회의라도 열어서 이거 빨리 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 상정조차도 막는 건 무슨 이유예요 도대체? 지연해서 방해하며 딴청 피우던 새누리당. 2016년 다시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야 나서는데 정진석 원내대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인 역학조사에 나서지 못했습니까? 왜 지난 5년간 진상규명을 유가족들과 이해 당사자인 제조업체 사이의 싸움에 맡겨두었습니까? 조선소 하루만 일해보라.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회 한겨레 칼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4만 1,059명이었던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는 2016년 3월 3만 3,317명으로 줄었다. 1년 남짓 만에 7,742명이 사라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에서 일하는 하청 13,000명 중 3,000명만 남긴단다. 해양 플랜트 비정규직이 모여 사는 동네 꽃바위의 방값이 30% 넘게 떨어졌다. 장사가 될 리 없다. 지난해 조선 3사의 적자 8조 원 중에 7조가 해양 플랜트였다. 유가가 급락해서 석유 시추선 주문이 끊긴 탓이다. 유럽 경제 위기로 선박 수요도 줄었다. 무엇보다 생산 현장에 사내 하청 노동자를 90% 이상 사용한 것이 부메랑이 됐다. 건축에 싸구려 자재를 마구잡이 쓰듯 싼 인건비로 사내 하청을 마음껏 쓰다가 버렸다. 기술은 축적되지 않았고 품질은 떨어졌다. 싸구려에 덫에 걸린 세계 최대 비정규직 조선소의 역습이다. 재벌 신문들이 최악의 수주절벽, 이 와중에 상경투쟁하겠다는 현대중공업 노조. 노조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금 올려달라. 회사 문 닫기 직전까지 투쟁. 이런 기사를 쏟아내며 정규직 노조 사냥에 나선 풍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조 조정 결과 직원들은 왕창 잘려나가는데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재벌의 경제력은 몇 곱절 커진다. 대기업은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된다. 지금 거제에서는 결국 삼성이 대우조선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여소야대 전국, 야당이 하청 노동자들을 지켜줄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밥 먹듯이 호남을 방문하는 것처럼 잘려나가는 하청 노동자를 찾아가는 일은 힘들까? 야당의 새 원내대표들이 긴급 회동을 하고 기술 좋은 비정규직들이 사라지지 않게 조선산업 일자리 대책기구를 꾸리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여기 노동자들은
야당 지도자들이 조선소에 와서 하루만 일해보았으면 좋겠다. 네. 어제 휴가 중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 빈소에는 갔지요. 살아있지만 생계가 절박한 사람, 그 사람들 곁에도 찾아가야 야당 지도자 아닐까요?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